안녕하세요. 7월 스터디 주제인 그린워싱에 대해 알려드릴 환경 호스트 이시현, 홍정민입니다. 발표 순서는 가볍게 저희가 왜 그린워싱을 7월의 스터디 주제로 정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책 위장 환경주의에 대해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본 트레이에 큰 분노를 느꼈어요. 깨지고 쉽게 무르지 않는 딱딱한 채소를 트레이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형마트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트레이를 추가했습니다. 딱딱한 비트마저 트레이에 담는 이것을 과연 친환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소 이니스프리의 뷰티 제품을 애용하는 소비자였는데요. 이니스프리가 최근 종이병 마케팅으로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그린워싱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논란이 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번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기업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린워싱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린워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워싱은 그린과 화이트워싱의 합성어로 기업, 정부, 지자체들이 홍보하는 제품, 서비스 정책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 아님에도 친환경적인 척함으로써 소비자와 국민을 속이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린워싱은 최근 ESG 열풍과 더불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그린 슈머들이 성장하면서 친환경 마케팅을 펼치는 기업들이 늘어났고 그 효과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친환경성이 소비자들의 구매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특히 환경마크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린워싱 또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마크가 표기되어 있는 제품은 환경부의 공인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들끼리 협회를 만들어 자체적인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 부처별로도 인증이 제각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을 유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증마크와 관련된 그린워싱은 소비자, 기업,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인증마크 원활용으로 인해 소비자 기만 및 혼란 문제를 야기하고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오염에 일조하게 만듭니다. 전반적으로는 친환경 시장의 왜곡을 유발함으로써 친환경 산업 성장 자체를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린워싱을 규제하는 국내 법적 제도들과 그 한계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린워싱을 제재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허위 광고에 대한 법령과 녹색 인증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만이 제공되어 왔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광고법을 기본으로 허위 친환경 광고에 대한 규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기업들이 주장하는 제품의 모든 친환경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을 기본으로 녹색 인증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환경부 홈페이지, 소비자 종합정보망,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어디에도 제대로 된 그린워싱 관련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외의 법적 제도 중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의 환경성 자기주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성 자기주장 제도는 기업이 자체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자사 또는 자사 제품이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살 때 환경성 자기주장의 기준을 통일성 있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속가능성,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죠. 환경성 자기주장 제도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현재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거나 지속가능성의 달성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지속가능성의 달성에 관한 주장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지속가능한 임업, 지속가능한 업 등 여러 곳에서 이 단어를 듣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녹색 상품 관련 표시나 광고에 대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들은 어떻게 그린워싱을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최근에 기업 관련한 기사를 보면 빠질 수 없는 게 ESG입니다. 앞으로 기업 운영에 있어서 환경적 요소를 배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 악영향을 끼치는 정유, 반도체, 자동차, 산업체를 중심으로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그린 PR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수많은 기업들이 기후에 끼치는 문제는 축소시키고 친환경 측면을 과장하곤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의 착한 기술 영상은 중독성이 있다는 호평과 함께 조회수가 1357만 회를 기록하였고, 하나의 탄소 발자국 영상은 뮤직비디오 같다는 극찬과 함께 조회수 502만 회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해외 그린워싱 기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석유회사인 BP인데요. BP는 석유를 넘어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친환경 실천 베스트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BP사가 제조한 디버터 호라이즌 C 추선이 폭발하면서 막대한 해양 재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기름 제거를 위해 코렉시트라는 화학적 유화제를 대량 살포하는데 그 유해성과 효과 측면에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악의 해양 생태계 오염을 유발한 BP사는 최근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무늬만 ESG,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인적 차원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는 그린워싱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올해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안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며, 또한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녹색 분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소비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환경 인증 마크 관련 정보를 비판적으로 식별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녹색 소비와 관련하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린워싱 상술에 현혹되지 않고 관련 정책과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깨어있는 녹색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 해당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린워싱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추천하는 책 위정환경주의는 더욱 복잡하게 얽힌 기업, 정부, 소비자의 관계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구를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권과 노동권, 그러니까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증마크는 사실 환경 친화적이면 인권과 노동권은 침해했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 종려유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정부 그리고 대기업은 종려유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상을 보면 하나의 종려유 열매는 50kg에 달하고 이걸 하루에 60개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무려 3톤을 옮겨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기 정말 불가능한 그런 무게죠. 따라서 서류상에는 한 명만 계약되어 있을지라도 아내와 자녀도 무급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려유로 가공한 제품들이 지속 가능한 종려유 인증 마크를 받으며 마트로 유통되곤 합니다. 우리가 인증 마크가 있다고 친환경적이다 생각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명의 다큐멘터리는 서울환경영화제 그린 아카이브를 통해 볼 수 있으니 대여하여 전체 호스트끼리 같이 보거나 전자도서관에서도 빌릴 수 있는 책이니 다음 스터디 책으로 보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의 스터디에서 저희가 참고한 문헌, 기사, 책, 각종 영상 자료들입니다. 이상으로 7월 스터디 그린워싱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